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포항 MBC 뉴스데스크는 꼭 1년이 지난 울진 산불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어서 산불 피해 지역의 농민과 어민들은 1년 전 화마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민 중 상당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울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민둥산이 돼버린 경북 울진의 한 야산. 아직 벌목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곳엔 까맣게 타 죽은 나무만 가득합니다. 송이를 채취하던 소나무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서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일대 소나무가 모두 이렇게 산불에 타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산불 이후 울진군의 송이 생산량은 70%가 줄었습니다. 4, 50년 뒤에 소나무림이 이렇게 형성이 돼도 송이 포자 자체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때 다시 송이가 날라는지 그거는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송이 농가들이 더 막막하고 답답하고. 생계수단이 모두 사라졌지만 송이가 자연 임산물로 분류돼 성금회에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이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집안에 많이 떠났죠. 예. 송이만 살다가 앞으로 할 거 없잖아요. 지방도 뭐 합니까? 산불로 집을 잃은 울진 지역 이재민 164세대는 1년째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런 얘기는. 어째는 이런 마음이 만날 이래 있지. 이 임시조립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내년 4월까지여서 1년 뒤면 이 집들도 모두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성금과 보상금을 받아 지낼 곳을 찾거나 다시 짓기라도 하지만 세입자였던 이재민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동네가 불나고 나서 엄청 비싸졌어요. 집세도 비싸졌고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막막하죠. 산불은 어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산불 이후 도루묵 생산량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지금쯤 갯바위에 검게 달라붙어 있어야 할 미역도 올해는 채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민들은 불이 난 산에서 바다로 흘러내려온 시커먼 잿물을 의심하고 있고 울진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50년을 이 바닷가에서 생활하고 태어났고 고향이나 한 가지인데 이런 현상은 극히 드문 현상이라 산불로 인한 그 피해가 있지 않느냐. 1년이 지났지만 생계수단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 피해 면적은 2만여 헥타르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풀 한 폭이 생명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산불 피해지에 대한 벌목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산사태입니다. 올 여름 장마와 태풍에 황폐화된 산이 견딜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울진 산불로 마을 전체가 불타버린 울진군 북면 소곡리.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새 집도 하나둘씩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에 마을 전체가 입사했던 그날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워. 불이 우뚝 나기 때문에 우리 그때 시급했니다. 저 산줄기부터 제 이자부터 제 낮에 그랬으니까 지 밤에 그러면 싹 죽고 없어요. 못 나가. 불타버린 산림도 1년 전 모습 그대로 풀 한 폭이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겨울 산불 피해목 630여 헥타를 벌목해 이송 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 30톤 작업하고 있고 예. 지금 한참 작업이 몰리고 있겠네요. 예. 하지만 사유림이 많고 면적도 넓어 인공 복구 계획 면적 가운데 10%만 벌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 대부분이 이처럼 급경사지여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대형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산과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이 주택은 비만 오면 토사가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올 때마다 짐을 차 안에 실어놨어요. 도망가려고. 그 정도 물이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는데 올해는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요. 농경지에도 지난해 가을 집중호우 당시 야산의 토사가 밭으로 쏟아졌는데
올해도 1년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걱정이 지금 더 나무 답이 날게 너 니들 미마 이거 고속해놔도 다음부터 보면 이거 헛일이지 않거든 지금. 민둥산 바로 밑에 조성돼 있는 이재민 임시주택 단지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벌목을 위해 야산 곳곳에 새롭게 만든 임도 역시 산사태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무조건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뭐 600mm 이상이 쏟아진 적도 여기 우리 북면 지역에 또다시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내가 볼 때는 인명 피해는 뭐 그거는 뭐 뻔합니다. 그거는. 울진군도 지난해 산사태 위험지 예송 곳에 대해 사방 사업을 벌인 데 이어 올해 12곳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사방 사업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상반기 벌채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이 시작되기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경계는 위기경보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고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은 개별 담당 구역을 정해 현장 감시와 단속에 집중 투입됩니다. 또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울진 금강송면 등 전국에서 7건의 산불이 났고 특히 경북은 오늘까지 16일 연속 산불이 이어져 하루 걸러 하루꼴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5급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의 산불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민가주의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주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로 산림 37헥타르가 불에 탔고 주민과 인근 중증장애 시설 입소자 등 36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약 2달 만에 경북에서는 30건 넘는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192헥타르에 달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피해 면적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최근에 매우 건조한 날씨와 또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영농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이 많아짐에 따라서 산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불에 대비해 올해 119 산불 특수대응단을 신설하고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산불 방지에만 3,7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산불 발생 빈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산불에 비상이 걸린 경상북도가 더 촘촘한 산불 방지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도청에 있는 5급 사무관 235명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도내 235개 읍면에 1명씩 배치해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계도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시군 인계를 통한 과태료 부과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기동 단속반 19팀 38명을 편성해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 통제구역 출입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1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83건보다 32% 급증했습니다. 산불 원인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이나 담뱃불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예천 산불도 쓰레기를 소각한 뒤 버린 재에서 발화한 걸로 임시 감식 결과 드러나 경찰과 예천군이 민가 2곳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110건 가운데 49건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산불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산불이 끊이지 않자 오늘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실하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는 예산 등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경북에서는 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2헥타르가 탔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쓰레기와 농업 부산물 소각, 4건은 입산자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농협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농수협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선심성 현금 및 상품권 지급이 잇따르고 있다며 선관위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포항 A농협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상품권 30만 원씩을 지급했고 비수협은 같은 명목으로 1인당 현금 50만 원씩을 지급했다며 이는 조합장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신속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당초 예산보다 1,000억 원 증가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121억 원, 양학동 흥해 대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억 원, 안전도시 조성 용역비 19억 원, 오천 항사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억 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당대표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과거 당원 비율이 30%를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20%대 초반에 그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최고 현안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83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 비율은 22%가량입니다. 수도권 37%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19%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를 넘어서던 과거에 비해 당내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대구 경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신공항 특별법 국회 처리는 줄어든 영향력 이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고 있지만 부산, 울산, 경남 측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대구 경북 당원 비중 감소도 문제지만 당대표 후보조차 내지 못할 만큼 정치권의 존재감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없으니까 여기서 뭐 신공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뭐 항상 이제 딜레마가 부울경하고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 공항 문제 있는 거 보면은 가도도 하고 딜레마 지고 항상. 국회 3월 임시회는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안 소위조차 넘지 못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불투명합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면서도 당내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대구 경북.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과정은 순탄치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침묵은 직무유기라며 굴종적인 한일 외교가 오염수 방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3년 시군별 대표 관광상품과 야간 관광상품 8개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올해 야간 관광상품에는 경주시의 신라 달빛기행과 울릉군의 청정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날이 빛나는 밤에 만나요 등 4개 사업이 선정돼 이르면 4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 관광상품으로는 문경시 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활용한 매직 판타지 로드벤처 등 4개 사업이 뽑혔는데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관광상품 공모 사업을 경년제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광 빅세일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랑마을 등 숙박시설 3곳과 관광지 10곳 중
지정 횟수 이상을 방문한 입장객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하고 SNS에 관광지 방문 후기를 올리면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또 국내외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1인당 최고 15,000원, 20명 이상은 최고 2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영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무료 접종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이전에는 20여만 원을 들여야 했던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장난감이나 기저귀 등의 오염물로 쉽게 전파돼 감염 시 고열과 구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 3번까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인공 눈을 개발해 흡연이 안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조동우, 장진아 교수팀은 하이브리드 멤브레인 프린팅 기술로 안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